어쩌라고. 이건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 모든 순간 너무 많은 고민을 하는 까다롭고 예민한 사람에게 외칩니다. 어쩌라고. 에라 모르겠다. 어쨌든 혼돈 속 찰나의 선택과 기약 없는 뒷수습의 반복. 어쩔 줄 모르지만 어쨌든 하는 팟캐스트 어쩌라고 78번째 방송입니다. 지금 78회 녹음을 하고 있는 이 시간은 월요일 오전이고요. 9시가 조금 넘었네요. 혼자 집에서 급하게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음이 굉장히 급한데요. 지금 제가 지난주부터 하겠다고 계획한 일들, 할 일 목록에 적어놓은 일들을 계속 다음날로 미루고 있다가 오늘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 내일 이거 팟캐스트 올리고 소탐대전 써서 보내는 일이 급박하게 있는데 지금 쓰지 않았고 뭘 써야 될지 마음의 결정도 못했고 대략적으로 마음에 떠올리는 어떤 장소와 이미지가 있는데 그 그림도 아직 못 그렸고 그래서 마음이 되게 급한 상태고요. 지금 주말에 처음으로 중구 북 페스티벌 저희 동네에서 하는 대전 중구 북 페스티벌에 나가게 됐는데 이제 스티커 맞춰서 왔고 그 배포용으로 그냥 나눠줄 홍보용 굿즈라고 해야 될까? 뭐 메모지, 그림 조각을 이제 잘라가지고 절취선을 만든 다음에 이제 뜯어가게 하려고 하는데 그 절취선을 만드는 칼을 보람 작가한테 빌려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반납을 하려고 계획을 했으니까 이제 오늘 이전에 어제까지 정도 다 잘랐어야 했는데 어제 군산 북페어에 놀러 갔다 오느라고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난주 언젠가 주중에 빌렸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큰 문구사가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사려고 했는데 보람 작가가 아마 그거 아무 데서는 안 팔 거다. 자기도 인터넷으로 샀다.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가져가라고 한 거거든요. 자기 칼을 빌려줄 테니 가져가라. 그래서 내가 칼을 사면 내 칼을 쓰고 못 사면 이걸 쓰고 다음에 만날 때 줄게 하고 가져왔는데 지금 다음에 만날 시간이 지금으로부터 약 2시간 정도 남았는데 못한 상태라서 마음이 급하고 저거를 그냥 막 대충 쓱쓱 하면 되는데 대충이 아니잖아요. 이제 잘 해야지 맞춰서 해야 되고 예쁘게 하고 싶으니까 계속 돌입을 못하고 이거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좀 미루고 있는 상태여서 지금 일 처리가 계속 밀렸다. 마음이 좀 급하다. 근데도 이거 먼저 녹음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만약에 정 급하면 제가 이거를 제대로 듣고 편집하고 하지 못하고 그냥 올릴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거를 진짜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거라서 제가 얘기하고 이제 편집은 거의 없고 그냥 한번 쭉 들어보고 너무 이상한 걸 빼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녹음하는 시간만큼의 편집 시간 정도 그냥 한번 들어본다는 의의로 하고 올리는데 지금까지 굉장히 급했던 몇 번에는 그냥 안 듣고 그냥 막 올린 적도 있어요. 막 한참 편집하고 있는데 막 애인이 놀러 와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막 올려버리거나 그런 적이 한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도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방금 녹음하고 또 그걸 바로 들으면 너무 지겹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시간 간격을 좀 두려고 오늘 아침에 녹음하고 이제 오늘 밤 12시까지 그 전에만 올리면 되니까 저녁에 또 이제 그 오후에 저 예술로 때문에 일정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거 마치고 돌아와서 슬쩍 들어보고 편집해서 올리면 되겠다 싶은 마음에 지금 급하게 제일 먼저 이 녹음을 하고 있는데 그냥 지금 머릿속에 해야 할 일들이 또 되게 많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지금 주말 내내 또 노느라고 일기를 못 써서 밀린 일기도 써야 되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제가 요거 녹음기 켜기 전에 오늘을 무슨 얘기 쭉 하면 좋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구성한 뭐 대본은 아니지만 간략한 할 말의 목록들을 쭉 적어봤는데 별로 정해진 거가 딱히 딱 안 떠오르더라고요. 지금 좀 약간 정신이 멍한 상태여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근황 토크 근황 토크는 어저께 군산 북페어 다녀와서 너무너무 피곤하다. 이게 이제 애인이랑 같이 갔는데 이제 이 그 얘기를 하려면 애인이랑 싸운 얘기도 조금만 해야 돼요. 이게 구구절절 왜 싸웠고 무슨 마음이 제 안에서 움직였고 우리가 어떻게 화해를 했고 이런 얘기를 하면 좋은데
이제 그건 또 너무 사적인 얘기이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또 듣는 사람 재밌어 할 수 있지만 또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자세하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이제 물론 제가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 친한 친구들 예술로 모임 가서 뭐 알티플러너 대회 가서 몇몇 친구들한테 막 얘기해가지고 또 거기서 막 그냥 거칠게 감정적으로 오갔던 말들을 제가 또 생각 없이 애인한테 또 그대로 전달해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도 서로 마음이 좀 너무 상하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아 이거 연애 진짜 어렵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어쨌든 화요수목 이렇게 한 3일 정도를 서로 마음을 많이 끓이고 힘들어하고 막 상처 주는 말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한마디로 그냥 싸웠다가 화해했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아쉬운 거예요. 제 안에서 굉장히 큰 마음의 소용돌이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연애를 이제 많이 안 해봤으니까 그리고 사실 이렇게 진지하게 온 마음을 다해서 만나보는 사람은 또 처음이라서 이 마음에 이 막 진짜 걷잡을 수 없는 이 마음의 그 폭풍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마음으로 지금까지 만났고 그 좋은 마음들이 또 그것 때문에 한순간에 굉장히 막 서운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막 그 모든 게 막 몰아쳐가지고 진짜 많이 울었어요. 막 너무 속상하고 너무 힘들고 왜 내가 그랬을까 하는 자책과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 우리는 왜 이렇게 서로 힘들까?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막 너무 얘기하고 싶으니까 친구들한테 얘기했는데 그게 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더 안 좋기도 하고 막 이런 거예요. 아, 그래서 막 또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또 막 친한 친구한테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때 친한 친구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이 이슈를 그러니까 아주 흔한 말로는 막 둘이 뭐 애인이나 부부에서 사이에서 막 싸워가지고 막 욕을 해서 상대편 욕을 막 해줬더니 뭐 아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다시 또 막 또 잘 지내고 있고 그러면서 친구가 막 허탈해하고 뭐 이런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또 될까봐도 되게 조심스러워서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나의 근본적인 마음 안에는 참 뭐든지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솔직한 것처럼 보여도 또 어떤 마음들, 고마운 마음, 미안한 마음, 속상한 마음 이런 걸 또 솔직하게 말을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아 이거 진짜 오랜만에 상담을 다시 받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냥 좀 지나갔어요. 일단은 그냥 그 덮쳐오는 감정들을 받아들이고 그냥 통과하는 데만도 너무 많은 에너지가 써서 지난주에 굉장히 이제 힘들었죠. 감정적으로 진이 쪽 빠진 상태였고 그런데 이제 다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솔직하려고 노력하고 대화를 통해서 다시 웃을 수 있는 사이가 됐는데 그 전에는 막 계속 울기만 하고 막 마음 상하고 속상하고 그러니까 미워한다는 마음 이제 막 꼴 보기 싫다 밉다 이런 마음이 들진 않아요. 지금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그 복잡한 마음들을 어떻게 말로 하기도 어렵고 그냥 내 안에서 그 마음과 그 감정을 뭐 어떻게 정리하거나 어디에 위치시키고 어떻게 소화시켜야 하는지 어떻게 그냥 내 안에서 이걸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런 적이 처음이니까. 그래서 그런 시간을 굉장히 힘들게 보냈고 지금도 막 제대로 정리가 안 됐고 그냥 다시 그래 우리 잘해보자 그냥 그렇게 내가 서운했던 거 얘기하고 이 친구도 왜 그랬는지 자기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래서 잘 지나가긴 했는데 그리고 이제 사실 어떻게 친하고 그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서 서로 애정이 있고 사랑하는 사이에서 싸우지 않을 수가 있는가 그냥 당연히 기대하는 것도 크고 좋아하는 마음도 크니까 실망하거나 속상한 마음도 클 수밖에 없어서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제 그런 시간을 지나는 거는 힘드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죠. 지금 그래서 이제 잘 다시 좋아져서 군산 북페어에 어제 같이 갔다 왔고 가는데 막 2시간이 걸리고 거기서 또 사람도 굉장히 많고 복잡하고 또 막 너무 막 신기한 게 많잖아요. 예쁜 책도 많고 보고 싶은 것도 많고 만나서 인사할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하고 돌아오고 이러느라고 진이 빠졌고, 그리고 저도 이제 감기 몸살에서 회복된 지가 얼마 안 됐고, 이제 다시 지금 목소리가 약간 고맹맹이 소리가 나는데, 그리고 애인도 아직 아픔이 끝난 상태가 아니니까 서로 마스크 쓰고 조심하고 막 그러기는 했는데, 지금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다. 그런 얘기로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의 얘기를 후기를 조금 더 들려드리자면, 제가 내 노동력의 대가를 얼마로 해야 될까 너무 고민이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냥 시장 가격이라고 할까? 그냥 어떤 느낌으로 내가 어떻게 얼마를 해야 될까 기준으로 해야 될까 이렇게 해서 이제 책정을 나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받으신 분이 나중에 만났을 때 자기는 너무 적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또 역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어려웠고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실까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한 거를 듣고 그냥 내 작업의 어떤 의미와 의의를 사실 내가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훨씬 더 높게 잡아도 되겠구나, 2배 혹은 2배 이상으로 잡아도 되겠구나, 이런 기준 같은 게 좀 생겼어요. 그래서 가격이라는 게 누군가한테는 너무 비싸 보이고 너무 누군가한테는 터무니없이 싸 보이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제 입장이니까 내가 내 노동의 가치를 이 정도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고, 이거 너무 비싸면 당신 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이면 그것이 조율해서 될 수도 있으니까 가격을 매기는 일은 어렵지만 내가 그거에 대한 근거, 내가 이 가격을 받으면서 내가 부끄럽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만 있다면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게 괜찮은가? 이 정도의 가격? 내가 품을 들이는 거? 사실 이제 원고를 쓰는 일도 그렇고 늘 적은 비용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잘 못 깨달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 한 번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나 충분히 더 뭐라고 해야 돼? 자부심이라고 해야 될까? 그냥 내 능력에 대한 자신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 정도의 가치를 스스로 먼저 부여하는 일이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200자당 뭐 한 2,000원,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받아도 될 것 같고, 뭐 더 다른 일들도 있을 것 같고, 제가 제목을 붙여드린 것들도 다 그냥 좋은 반응이고 그 주변에서도 좋은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일을 스스로 잘한다고 믿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 집 근처에서 어떤 공사 소음이 들리고 있어가지고 소리가 지금 시끄러울까봐 좀 걱정이 되네요. 확인해보니 공사는 아니고요. 그냥 쓰레기 수거 차량이 수거해 가면서 내는 소음이어가지고 조금 기다렸어요. 기다리다가 이제 다시 녹음을 켰고, 지금 때마침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은 되게 좀 귀찮고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저녁에 갑자기 저희 집 거실 등이 팍 나간 거예요. 이게 작년에 제가 실링팬 천장형 선풍기를 달면서 조명하고 선풍기가 일체형 된 제품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직구로 사가지고 직접 다른 건데, 등이 너무 어두워서 화장실에 있는 LED 등 하나를 꺼내가지고 저기 원형하고 크기가 맞길래 저기다 교체해서 넣은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잘 되다가 갑자기 어저께 팍 나간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너무 귀찮잖아요. 옛날에 제가 안 부르기 혼자 고침이라는 책을 2017년도인가 썼는데, 그걸 쓸 당시에 이제 완주에 있는 어떤 아파트에서 새를 얻어서 살고 있었는데, 세면기 밑에 부분 배수관이 툭 떨어져가지고 물을 거기서 손을 씻으면 밑에 배수관이 없으니까 세면기 세수대야처럼 문을 받는 부분에서 물이 빠지는 데서 바로 물이 떨어지니까 엄청 물이 다 옆으로 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배수관을 새로 사다가 꽂으면 되는데, 그거가 귀찮아가지고 막 몇 주를 계속 그냥 물이 튀는데도 그냥 막 썼거든요. 그래서 그때 기억이 서문쯤에 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면서 저게 뭐 어려울지 안 어려울지 모르고, 사실 전 저걸 직접 등을 달았기 때문에 저 등을 교체하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건데, 이제 귀찮은 일인 거죠. 지금은 막 피곤하고 다른 할 일도 많고 뭐가 많으니까.
그래서 저거 해야 되는데 라고 계속 지켜보다가 아까 그냥 열어가지고 한번 보기나 할까 싶어가지고 이제 그거 등 뚜껑을 돌려서 열려고 하는데 또 이게 천장에 있으니까 그 위를 보면서 힘을 써야 돼서 이제 힘을 주는 방향하고 중력의 방향하고 이게 안 맞아가지고 천장에 있는 걸 꺼내거나 힘을 줄 때 반대로 힘을 줄 때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게 지금 잘 안 열려가지고 그러니까 저거를 떨어진 거, 그러니까 등이 나간 걸 보고 저거 어떡하냐, 갈아야 되나, 어떻게 수습해야 되지? 그냥 가는 것도 아닌데 또 뭘 찾아보고 사고 막 너무 귀찮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겨우겨우 힘을 내서 일어나서 그걸 열려고 딱 됐는데 의자 위에 올라가서 손을 대서 그걸 끌으려고 하는데 안 끌어지니까 또 막 짜증이 또 난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서 그냥 내려왔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베란다에 앉아가지고 바깥 바람을 쐬면서 그냥 조금 쉬는 걸 좋아하는데 거기서 일기를 쓰기도 하고, 오늘 갑자기 앉아있는데 제가 캠핑 의자 같은 걸 내놓고 앉아있거든요. 그게 갑자기 푹 꺼지는 거여서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그 캠핑 의자의 다리 부분과 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천 부분을 그 다리에 끼워가지고 이렇게 고정시켜가지고 접었다 폈다 하면서 그걸 고정하는데 그 이제 꽂는 부분에 천과 철사를 이으려고 플라스틱 그 어떤 장치를 하잖아요. 그 철사가 쏙 들어가는 봉의 끝을 마감하면서 천하고 이어지는, 거의 다 찢어져가지고 이제 그 철사란다. 그 다리 부분이 쑥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한번 찢어져가지고 그 제작 업체에 AS를 맡겨서 좀 더 튼튼한 플라스틱으로 교체해서 박아가지고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게 떨어진 걸 보고 이거 왜 이래, 떨어질 때가 됐나라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또 너무 번거로운 일이죠. 그 자세히 보니까 이게 이렇게 막 흔들리면은 더 충격과 힘이 가해지니까 흔들지 말라고 가운데 이렇게 피스를 박아서 고정했던데 그 찢어진 부분만 그 피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막 다리가 움직이면서 얘를 계속 힘을 가해서 충격을 줬구나. 그래서 잘 쉽게 찢어졌구나. 다른 것들은 다 고정돼 있는데 얘만 고정이 안 됐으니까 그 모든 힘이 여기로 쏠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니 사실 별거 아닌데 좀 짜증이 막 어제부터 아침부터 이렇게 난 상태여서 이런 마음 상태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다 호르몬의 영향인가? 생리할 때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가 겹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릴렉스 마음 편히 먹자 이렇게 계속 되뇌이고 있어요. 이제 그러려면 이제 일기를 쓰면서 오늘 어저께 어떤 일이 있었고 지금 이런 상태인데 내 마음이 이렇네 하고 이렇게 좀 천천히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은데 지금 할 일이 밀려있던 생각에 또 막 그걸 못하고 있고 그것도 할 일 중에 하나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좀 상태가 편치는 않다. 얘기하다 보면 또 다른 얘기에 집중하면서 또 나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하니까. 지금 그리고 이제 컴퓨터도 지금 제가 외장 하드에 이제 옛날에 쓰던 외장 하드에서 이제 새로 쓴 외장 하드 2개가 있는데 다시 얘기를 하자면 제 아이폰에 거의 10년치 사진이 그냥 들어있었어요. 제가 사진 정리를 따로 안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아이클라우드에 그 추가 비용을 내면서 사진을 그냥 동교에서 쓰고 있었는데 한 달에 3,300원이긴 하지만 그냥 조금 부지런을 떨어서 외장하드에 옮겨놓고 이 아이폰을 비우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 외장하드를 사서 그 10년째 사진을 야금야금 이 외장하드에 옮겼어요. 그러면서 이게 잘 안 될 때 좀 뭔가 불안한데 저도 막 이 사진 당장 한 장이 없으면 큰일 나는 그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해서 옮겨가지고 겨우 했는데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말에 조리가 없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엊그저께가 이제 오늘이 9월 2일인데 이제 내일 업로드를 하면 9월 3일자 방송이 될 텐데 제가 매달 마음 날씨표라고 해서 제 기분 상태를 색깔이나 점수를 표현하는 거를 지금 한 5, 6년째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하다가 너무 요새 지금 다 기분 좋으니까 다 좋은만 나와서 정량평가 말고 정성평가로 8월이나 이제 한 달에 회고를 글로 잠깐 쓰고 그냥 다음 달, 그러니까
9월의 다짐, 뭐 10월의 다짐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번 달에 할 일이기도 하지만 그냥 언젠가 하고 싶은 재밌는 아이디어, 그러니까 일도 기획할 때가 제일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기획의 아이디어를 조금씩 정리하는 식의 월말 월초에 저의 어떤 리추얼로 삼으면 좋겠다, 의식으로 삼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월간 속셈이란 걸 몇 달 전에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8월을 정리하면서 8월의 마음 날씨표를 정리하고 뭐 좋았고 뭔가 완료한 타로 카드 제가 78장 매일매일 그리는 것도 완료했거든요. 이제 그런 거 완료해서 기쁜 마음과 아팠던 것과 뭐 싸웠던 것과 이런 걸 쭉 쓰고 이제 이번 달에 그 월간 속셈의 9월에 이제 다짐, 9월의 속마음은 이제 9월에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언젠가 제가 옛날에 갔던 여행기를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늘 있었거든요. 찾아보니까 2011년, 벌써 10년도 넘었을 때 제가 회사 그만두고 자전거로 뉴질랜드 여행하면 좋다는 얘기를 듣고 좋으면 저는 그때는 바로바로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친구한테 텐트를 빌려가지고 자전거 옆에 가방, 그 짐가방을 싣고 아니지. 자전거랑 짐가방도 뉴질랜드 가서 샀었네. 그런 식으로 한 달 동안 뉴질랜드 남섬 자전거 캠핑 여행을 한 적 있어요. 저 혼자서. 근데 그때 그 엄청난 자연이 주는 감동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데 돌아와서 그 여행기를 써야지 계속 생각만 했었거든요. 그때 썼던 일기는 텍스트로 그대로 남아있어요. 어저께 찾아보니까 A4로 150장 정도가 되더라고요. 여행을 2달 동안 다녔으니까. 그거를 언젠가 정리해야지 하는 생각이 막연하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올 여름에 제 주변에 유난히 여행 가서 그 여행 사진을 막 올리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지금 대전에 그냥 아는 연극하는 분들이 우르르 다 같이 해외 공연 겸 그 뭐 에딘버러 페스티벌이랑 런던에 있는 공연 같은 걸 보러 갔는데 그분들이 계속 사진 올리는 거 하며 그 제 친한 친구가 제주도에 있는 다른 친한 친구 집에 놀러 가서 막 여기저기 산과 바다와 막 산책과 여행과 정말 재미있는 여름방학을 보내는 그 사진을 보고 너무 여행 가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든 거예요. 지금 여행을 안 간 지가 굉장히 오래됐고 가지가 온 뒤로라고만 계속 생각했는데 크게 그런 어디 가고 싶다, 좋은 데에 있고 싶다 그런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냥 충분히 많이 놀았고 지금은 그냥 여기서 나 할 일을 하고 그냥 대전에서 지내는 거 괜찮고 잘 지내고 싶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냥 갑자기 너무 그런 광활한 자연 앞에 쓰고 싶고 뭐라도 좀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좀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약간의 옛날에 뉴질랜드 갔던 사진 같은 거라도 좀 보고 지금 당장은 못하지만 그걸 하겠다는 마음으로 좀 달래보자 하고서는 그때 찍어놨던 사진 원본이 어디 있나 그중에 사진 몇 개만 빼가지고 월간 속셈에 써야지라고 생각해서 그 외장하드를 구 외장하드를 막 뒤졌는데 없는 거여서 너무 깜짝 놀랐지. 아니 신 외장하드를 뒤졌나? 그러니까 신 외장하드에 제가 아이폰에 있는 10년치 사진을 옮기면서 거기에 사진 같은 걸 좀 정리해놨다고 생각했는데 거기 사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네? 라고 하면서 구 외장하드를 뒤졌더니 구 외장하드에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새롭게 산 신 외장하드에는 그냥 아이폰에 있는 사진만 옮겼구나. 그것도 정리가 안 돼가지고 언젠가 시간이 많고 할 일이 없는 날에 이걸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야겠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지금 파일별로 폴더별로 정리도 안 하고 무조건 그냥 사진 이러면서 그냥 다 때려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구 외장하드를 보니까 구 외장하드도 그런 식으로 이미 한 차례 막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리해야 되는데 어떡하냐 이러면서 이렇게 심란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가 그래도 이 외장하드 한 곳에다만 정리라도 해놓자 하면서 이제 옮겨놓으려고 여기 있는 파일을 저기 있는 파일을 옮겼더니 막 12시간 이렇게 써진 거예요. 그래도 이제 또 한 번 했으니까 하자 이러면서 옮겨놨는데 하다가 또 잘 안 되니까 멈추고 그래서 지금 거의 다 옮겨졌고 지금 한두 개의 파일만 폴더만 남겨져 있는데 그게 거의 하루가 더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나중에 이제 겨울 되면은 딱히 할 일도 없고 한가하니까 그때 하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하면서도 일단 시작했으니까 끝내고 싶은 마음에 그냥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관리 어떻게 해야지 잘해야 되지? 저도
나름 정리를 좀 잘하는 편이니까 이 PC 안에서는 연도별로 작업 의뢰받은 것들 폴더별로 나누고 작업하고 싶은 것들 정리하고 막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걸 아직 잘 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제가 이제 이 작업자로서 내 몸을 딱 맞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돌린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이미 과거에 그냥 막 무작위하게 있기만 한 자료들이 이미 엄청 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연히 인스타그램에서 여성 감독 네트워크를 팔로우하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감독님이 되게 잘 파일 디렉토리 정리를 잘하는 감독님이 본인의 파일 정리법을 워크숍처럼 하신 적이 있는데 그런 거 가서 있을 때 들었으면 좋았을 걸. 근데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런 거 서울까지 제가 그런 것까지 들으러 갈 리가 별로 없잖아요. 그냥 그런 상태다. 그냥 그래서 지금 마음이 좀 어떡하냐. 지금 제가 그 폴더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요. 그냥 사진 폴더 안에 그냥 그 아이폰 2010년부터 연도별로 그냥 10년, 11년 사진, 12년 사진, 뭐 옛날 사진 해가지고 이렇게 쭉 넣고만 했는데 어떨 때는 한 여행을 묶어가지고 뭐 2013년에 부산 사진을 누군가 찍어준 거 받은 거를 와르르 올려놓기도 하고 아이폰 사진 100억 2014년 아이폰 사진 2024년 2012년 제주 2011년 아이폰 사진 2003년 프린지 중국 사진 이건 제가 진짜 대학생 때 갔을 때인데 막 옛날에 그림 2002년 2003년 2010년 막 보드리 사진 막 장소별로 막 이렇게 대충 정리해 놓은 거 이거를 좀 깔끔하게 파일 정리를 잘 해보고 싶은데 사실 파일 정리가 제일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뉴질랜드 자전거 여행 폴더가 보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사진 원본 하고 제가 그때 그냥 소리들을 좀 기록하고 싶어가지고 여기저기서 소리 녹음해 놓은 것도 좀 있거든요. 이제 그거 다 다시 들어보면서 정리도 좀 하고 싶고 그때 제가 썼던 일기가 저 거의 A4로 150장 정도 되는데 그냥 일기예요. 그냥 막 쓴 거 에세이로 정리하지 못한 거. 그래서 언젠가 에세이로 이걸 정리하고 싶고 그때 썼던 돈 가계부도 엑셀 파일로 있고 자전거 여행을 했었으니까 오늘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달렸고 그게 몇 킬로고 몇 시간 달렸고 이런 일정표도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책으로 내고 싶다는 마음이 그때도 조금 있었어요. 책을 내본 적은 없지만.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제가 발리를 갔을 때 발리에 썼던 일기와 발리에 썼던 일기 일정표와 예산 그 표를 보면서 이걸로 일기를 써야지 책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머물다 가게 북토크에서 꾸준히 기록하고 일기 쓰고 정리하는 사람이라고 다들 대단하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된 지가 아주 오래되지는 않은 거예요. 그 과거에는 하다 말다 이렇게 정리하지 못한 시간들이 쌓여서 언제부턴가 이렇게 탁 제대로 좀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한 거죠. 지금 일기를 쓰고 있고 매일매일 계획 세워서 할 수 있는 일이 생겼고 그 마음 날씨표처럼 꾸준히 이거를 하게 되는 경험과 습관이 쌓여서 이렇게 된 건데 그냥 이 파일 폴더 정리하고 싶어요.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자서전으로 책 만들어 달라고 A4 용지에 손으로 써주신 원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원고와 관련된 폴더도 여기 있네요. 제가 그대로 한번 타이핑 해놓은 텍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더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 아빠한테 물어보려고 질문지를 만들었던 게 있고 그 질문지에 관한 대화를 했던 녹음 파일도 있네요. 근데 이거는 못 들어보겠다. 나중에 조금 마음이 괜찮을 때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쩌면 녹음되어 있는 아빠의 목소리는 이게 나한테 유일할 텐데
그런 식으로 어쨌든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도 일단 다 갖고 있으면 나중에 언젠가 쓰여지잖아요. 이제 이게 요즘 그렇게 말하는 뭐 기록이고 아카이빙인데, 언젠가 언젠가 해야지. 이제 버릴 건 버리지만 그냥 언젠가 그냥 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있습니다. 그냥 오늘의 그냥 주제는 이 엄청나게 그냥 막 모아놓은 자료들 제대로 잘 정리하고 싶고, 그 작년 연말에 엄청 힘들었잖아요. 할 일도 없고 돈도 못 벌고 이러면서 그냥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그때 할 일로 남겨놓을까 봐요. 그때 물론 마음이 잘 동하지 않아서 불안해서 잘 힘들어지겠지만 그래도 이런 일들을 해야지라고 지금 생각하고 기억하고 써놓고, 그때 당연히 또 불안하고 힘들겠지만 그때는 뭐 상담의 도움도 받고 오늘을 기억하면서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지금 녹음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드디어 제가 지난주에 부페어 다녀와서 후기 말씀드릴게요 이랬는데, 이번 주 이제 주말이 중국 부페어 처음 나가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 후기는 이후에 또 이제 일요일까지 하고 지쳐가지고 월요일날 녹음하고 아마 화요일날 업로드하게 될 것 같은데, 그때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